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 분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 세계가 이 백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의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접종을 받기 전에 동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동의율을 보니까 뭐 86%가 지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이거 네, 86이면? 그렇죠. 우선 동의율이 높은 이유는 예. 75세 이상은 하나 정도의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처럼 아니면 네.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대부분 다니는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거나 가족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 화이자 백신이 지금까지 나온 백신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율이 95에서 97%까지 나오고요. 1회 접종만으로도 80%를 예방하고 어제 나온 보고에 의하면 12세에서 15세를 임상 3상을 했더니 네. 100%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효과가 좋은 홍역 백신이 98%인데 네. 이 그거보다 RNA 높은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백신이 지금 100%가 나왔기 때문에 부작용 면에서도 안정성이 검증이 됐고 효과가 높기 때문에 예. 아마 의료진이나 가족들의 어떤 상의 하에 동의율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라고 하니까 사실 기존에 저희가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화이자 백신은 상대적으로 좀 믿을만하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화이자 백신이 미국 같은 경우는 화이자 모더나 RNA 백신이 1억 5천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고요. 예. 이스라엘도 전 인구의 60% 가까이가 2회 접종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정도 숫자라면은 뭐 2천만 명, 2억 명 이상이 맞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안정성은 충분히 검증이 됐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을 의료진들이 접종을 했었는데요.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에 비해서 훨씬 이 부작용 면에서는 적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건 좀 지났잖아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이상 반응, 이제 접종 신고도 들어와 있는데 누적으로 봤을 때 한 10,000건이 지금 넘게 집계가 되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또 접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혹시 뭐 부작용이 나한테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접종 당일날에 발열이 있거나 최근에 수술 전후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는 조금 접종을 미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을 활발히 하고 부작용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이요?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최소한 전날 저녁에 잘 주무시게 되면 A형, B형 간염 연구에서도 보면 항체 효과가 2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잘 잤을 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접종한 당일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목욕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건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또 주기로 했더라고요. 이틀간의 백신 휴가를 최대 주기로 했는데 이게 혹시 뭐 나중에 접종률을 높이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의료진이 접종을 했더니 평균 한 70% 이상이 전신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고열에다가 네. 근육통, 관절통입니다. 그러한 증상이 일을 할 때 무리가 갈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휴가가 얘기가 나온 거죠. 네. 하지만 저는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휴가를 주는 것보다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맞게 해줄 수 있게 되면 더 접종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동의율을 보시면
보시면 화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저는 백신의 종류에 따른 거지 휴가제를 준다고 해서 접종률이 현저히 높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분명히 휴가를 주게 되면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또 듣다 보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겠다. 이런 선택도 가능한가요? 선택이 지금 없습니다. 선택을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물량이 조금 부족한 면이 네.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좋은 백신을 빠른 시기에 구매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얀센에서도 백신을 만들어서 최근에 만 18세 이상 1회 투여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를 또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얀센 백신 다른 지금 뭐 언급된 다른 백신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가 좀 낮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입니다. 네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의 바이러스예요. 침팬지의 감기 바이러스를 이용한 거고 왜 침팬지를 이용했냐면 예. 인간의 아데노바이러스는 이미 인간들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항체 자체가 면역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팬지 바이러스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약간 낮은 농도로 이 바이러스의 어떤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네. 면역 반응뿐 아니라 고열이 나거나 이런 이상 아데노바이러스가 반응으로. 나타난 거고요. 이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인간의 아데노바이러스 26번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네. 예방률 자체도 아스트라 유사하게 67%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72%가 나왔고요. 예. 남아공에서도 57%.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남아공 변이에는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효과가 좀 떨어지는 10.4%밖에 안 나오는데 얀센은 57%까지 나오기 때문에 변이에서는 도리어 얀센이 1회 접종이고 변이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얀센 접종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여쭤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뭐 선택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던데 사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수급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양이 충분하고 종류가 많으면 고를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도 좀 축소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백신 접종,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해놓은 이 로드맵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좀 되거든요. 네, 지금 인도에서 자국 내 환자 수가 늘면서 예. 수출을 중지를 시켰고 미국은 아직까지 RNA 백신의 양을 전혀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백신을 많이 만드는 나라에서 지금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유럽이나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 수급 자체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백신을 수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더 사실 최근에 이 확진자 수가 느는 것은 네. 다른 나라의 백신이 접종이 되는 속도를 우리가 같이 약간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백신이 말씀이세요? 접종되니까 방역이 좀 느슨해져도 되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방역 자체가 조금 많이 느슨해져서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황은 백신이 지금 거의 40~50%가 되려면 가을, 겨울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최소한 방역을 잘 지키게 정부에서 지침을 좀 마련하시고 우리가 후반기가 되면 백신 수급이 어느 정도 수월해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때 가서 우리가 좋은 백신을 국민들에게 똑같이 원하는 만큼 접종할 수 있다는 좀 그런 이렇게 안심적인 그런 네. 표현을 해주는 게 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네. 그러면 우리가 방역을 조금 더 지켜야겠거나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뭐 날씨도 워낙 이제 봄이 되고 뭐 나들이객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방역에 대한 긴장이 좀 늦춰졌다라는 네. 지적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피로감도 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방역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지쳐서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지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한 여름까지만이라도 좀 버텨달라고 좀 당부를 해주시면 그래도 저기까지만 버티면 되겠다는 희망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2번을 맞아야 되잖아요. 네. 한 번 맞고 1차 접종 후에 일정 기간 시간을 뒀다가 2차 접종을 하는데 그 간격을 10주에서 12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12주로 바꿨을 때 더 효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가요? 네, 원래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연구를 할 때 용량에도 여러 번 차이가 있었고요. 네네. 기간을 처음에 용량 차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이게 그 예방률이 60%대인데
90%가 나온 거예요. 오. 그게 처음에 저용량이랑 표준 용량을 써서 그런 줄 알았더니 네네. 실수로 만든 건데 알고 보니까 기간 차이였던 거예요. 기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12주로 하니까 굉장히 높아진 거죠. 오. 그런데 10주보다 사실은 12주가 더 높고 예.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도 반드시 12주를 권고를 했는데 네. 국내에서 처음에 8주, 그다음에 10주, 이번에 수급이 안 되니까 12주. 그건 정부가 저는 그 지침 자체를 잘못 설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12주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논문 자체가 12주가 가장 좋고 10주보다 12주가 거의 20% 가까이 높아요, 예방률이.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그럼 그렇죠. 정부가 지침을 안 지킨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원래 그 권고 사항은 12주가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었고 이번에 정부가 이제 12주로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도 좀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더. 그러니까 12주는 부스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항체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것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아데노에 대한 그런 항체가 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네. 떨어지죠. 근데 부스터라고 해서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게 되면 훨씬 꽤 많이 생기는 거죠. 또 요즘에 백신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러시아 백신도 있습니다. 스푸트니크라는 백신인 것 같은데 이걸 효과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도입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데노 바이러스 이것도 전달체고요. 아데노예요? 아까 얀센이 제가 26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중국 백신은 5번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 백신은 26번과 5번 아데노 바이러스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왜 결합을 시켰냐면 우리 인간은 한 번 정도는 아데노바이러스 노출이 됩니다. 그럼 내가 26번에 노출이 됐다면 이미 나는 몸에 면역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바이러스 전달체가 몸에 들어올 때 방해를 받아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5번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5번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세포로 침투를 해서 DNA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기전으로 두 개를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나 얀센보다 훨씬 높게 91.6%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른 걸 두 개를 결합시키는 게 더 효능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요 러시아 백신이나 기전을 보면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이 현상까지는 맞다. 그러면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이 이제 이상까지 끝나고 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임상 3상이 통과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3상까지는 가야죠.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임상 3상 란셋에서 나온 결과긴 하지만 네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신뢰성이 좀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3상까지는 좀 보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네, 3상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네네. 지금 다른 이제 백신들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러시아 백신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좋은 효과적인 백신 한두 가지를 전 국민이 똑같이 접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백신을. 그렇죠. 여러 개가 들어왔을 때 나는 저 백신을 맞고 싶은데 그렇죠. 맞을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 백신이 나한테 더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도 이 백신을 맞고 싶다. 네. 저는 그것이 더 국민들에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된 지도 이제 1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됐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지금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0명 좀 안 되는 숫자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누적이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하십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만들어놨는데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은 이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한 네. 60% 정도 과학자들이 아마 1년 내에 변이가 여러 번 생기면 지금까지 총 3번 정도 변이가 생겼는데 그때마다 세계적 대유행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이의 대처가 늦어지는 거고 백신 개발 속도보다 변이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백신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은 백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국내는 백신 수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확진자가 생겨도 사망자라 중증으로 가는 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항체 치료제에 저는 그 조건을 조금 더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 항체 치료제는 세포 단계의 침투를 막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중증 환자는 입원 환자한테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에서 주사 센터를 통해서 미국은 접종을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다 외래 베이스로 쓸 수 있는 경증 네네. 환자고 12세 이상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조건이 60세 이상이고 그렇죠. 폐렴을 가는 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항체 치료제 자체가 전 병원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병원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고 그렇군요. 의료진이 모르고 일반인들도 정보가 없어 모릅니다. 저는 만일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약에 대해서 제가 돈을 지불하고도 맞고 싶지만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면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구매를 하되 만일에 유상으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유상으로라도 주사를 맞을 수 있게라도 풀어주시는 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맞고 경증에서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전 받는 게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해외에서는 기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약입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85% 입원율과 사망률을 줄이기 때문에 백신이 없는 단계에서 백신과 유사할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는 꼭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도 지금 정부의 선구매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치료제와 백신이 같이 가면 앞으로 가을까지 저희는 어느 정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향에 봤을 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유상으로라도 그렇습니다. 예, 맞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 주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말씀을 주실 정도로 최근에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400명과 또 500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언제쯤이면 신규 확진자가 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될까요?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이 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60, 70% 정도 접종이 돼야 되죠. 그래도 종식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을, 한 10월, 11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전 세계도 그 정도가 되면 네네. 대부분 나라가 일부분 접종이 되기 때문에 종식은 되지 않지만 안정화가 될 거고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치료제가 네네. 분명히 개발이 돼서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가을, 겨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상 올해까지는 그래도 방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계속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역을 잘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10% 정도가 다중 이용 시설, 식당이나 체육 시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네. 80%가 거기에서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과 이런 카페 등의 거리두기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인원 제한 이런 걸 정부가 조금 철저히 수칙을 다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천은미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